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 사이에서 무야홍, 무조건 야권 대선 후보는 홍준표라는 말까지 유행이 될 정도로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잡을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지지율 상승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최근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급상승세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나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캠프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좋아지셨나요? 네, 지금 캠프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예. 어쨌든 저희들은 골든 크로스가 추석 직후에 생길 거라 봤는데 그거보다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차분하면서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또박또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네네.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골든크로스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 좀 많이 좀 뜨거워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어쨌든 경선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지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이 시기쯤이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혹시? 네, 저희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추석 전후로 저희들은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후보 등록 이후에 또 토론회 등을 통해서 후보 검증이 있게 되면은 최적임자가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라 보고 있었고요. 또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은 2030 젊은 세대로부터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지지를 높게 받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 홍준표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외연 확대, 확장성이 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내부적으로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젊은 세대들이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었는데 이 지지층들이 왜 그럼 홍준표 후보로 돌아섰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정에 대한 키워드를 책임자를 지금 여권에 있는 후보들 또 야권의 후보들을 쭉 감망을 하다가 가장 적임자는 홍준표 후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후보하고 타 후보, 지금 유력한 후보들을 여야 후보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솔직하고 진솔하고 또 깨끗한 후보다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많이 주고 있고요. 네. 또 가장 서민적이고 공정한 후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들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 지금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요인도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의혹이 발생하기 전에부터 이제 그런 조짐이 있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무야홍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상당히 좀 젊은이들 또 특히 유권자분들에게 상당히 친근감 있게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목이 시사야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무야홍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젊은 감각을 가진 세대들이 소위 말해서 MZ 세대라 하잖아요. 네네. 세대들이 상당히 열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무야홍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시사야도 같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네, 시사야. 감사합니다. 예. 근데요 여론사 결과를 보면 양자 대결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인데 우리 후보 적합도를 보면은 아직도 윤 전 총장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적합도와 경쟁력 조사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그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층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반면에 그 홍준표 후보는 젊은 세대와 또 중도 세력, 호남 지역을 비롯한 또 여러 개혁 세력 쪽의 인사들, 진보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쪽에서 지지층이 좀 많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은 기존의 보수 세력 35에서 30%에 달하는 보수 세력의 지지만 가지고는 획득해가지고는 저는 정권 창출이 어렵다 보거든요. 네. 저는 중도와 진보 세력까지 어느 정도 좀 그 표의 흡입력이 있는 후보가 저는 정권 창출의 가장 적임자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저는 우리 야권 후보 중에서는 가장 안정된 후보 중에 한 분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저는 홍준표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가 될 때 그때 이제 이준석 현상과 함께 많이 나왔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남성 특히 젊은 층의 지지율은 높게 나오지만 여성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현상.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현상도 어떻게 좀 그 캠프 쪽에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아주 좋은 그 질문이시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민준이만 오지 말고 민지랑 같이 와달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유머적인 그런 어떤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또 20대, 30대 젊은 그 여성 표심도 많이 저는 넓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홍준표 후보는 여성 남성의 그 차등을 넘어서서 어떤 남녀의 어떤 그 젠더 갈등들을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 갈라놓은 네. 남성 여성의 젠더의 그 어떤 이 갈등 구조를 홍준표 후보는 반드시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젠더 갈등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정책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아시다시피 그 홍준표 후보의 그 대표 공약 중에 하나는 지금 곧 대학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 수능 시험 모의고사도 쳤는데요. 정시를 확대시킴으로써 대학 입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 20대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10대, 20대에는 남성, 여성 이 대학 입시는 남성, 여성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학 입시 정시를 확대시켜서 대학 입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이런 공약들이 저는 젠더 갈등에서 넘어서는 그런 그 공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법조인이 되려면 지금 로스쿨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백이라든지 돈이 없어도 가난하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후시험 제도를 부활하겠다. 이런 것도 역시 젠더 갈등에서 벗어나는 사후 공정을 요하는 그런 파격적인 공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20대, 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저는 많이 자극하고 있지 않겠나. 또 폭넓은 지지를 얻는 좋은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아주 흉악범 있지 않습니까? 네.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제도가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좋은 정책 공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론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흉악범에 한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는 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에 맞도록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흉악범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그러한 것을 악용해서 흉악범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일 뜨거운 정치권 이슈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 고발사주 의혹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뭔가 좀 해명이 좀 분명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글쎄 김웅 의원이 오늘 그 기자회견을 저는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왜 했는지 예. 잘 모르겠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어떤 명확한 뭐 입장 표명이라기보다는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그 좀 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그 지금 여당에서 지금 그 공세를 늦추지 않는 이런 고발 사주의 표현을 써가면서 일부 유력한 우리 당 후보를 공격하는 행위는 대단히 비신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대선 국면에 되면 각종 의혹들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그 병풍 사건 아시잖아요. 네네. 김대엽 사건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허위 조작 사건으로 드러나고 김대엽 씨가 그때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국민들은 다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후보에 20만 불 수수설이 있었습니다. 이해창 후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아마 소속돼 있는 분이 그 당사자인데요. 그 역시도 심지어 그때는 녹음 테이프까지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역시도 거의 거짓으로 드러났거든요. 이미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것이 드러나면 몰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선 국회의원으로서 쭉 그동안에 쭉 지켜보면은 대선 국면에서는 각종 의혹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당사자들 후보 예비 후보든 그런 분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야당의 후보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살려서 어쨌든 저는 그 여당의 어떤 저런 여러 가지의 공세에 대해서 저는 현명하게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여권을 향해서 숨어서 공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네. 국회로 불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 전 총장을 소환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거는 뭐 보십니까? 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저희 야권의 그 후보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휘말리거나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윤 전 총장이 지금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김웅 의원은 또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하고요. 또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국민의힘 전신의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쪽에 있는 관계자라고 알고 있고 지금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권에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여권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권에서 자꾸 그런 표현을 거의 심할 정도로 지금 그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어쨌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선거철만 되면은 각종 이거보다 더 심한 정치적 그런 의혹들 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나고 나면은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필이면 이 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시다시피 그런 의혹적인 부분이 지난 총선 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국민의힘 예, 내부에서 제기되는 의혹인데 충분히 그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전에 뭐 확보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 시기에 터뜨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 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목